네, 안녕하십니까. 대원TV 김대원입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리가 대선 가도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을 영입해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선대위 합류를 보이콧하면서 애를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김종인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기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알 듯 모를 듯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뭔가 묘한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의중을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동행을 했었죠. 자, 선대위 총괄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중을 모르겠다? 그것은 진짜 의중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자는 대로 나의 의중대로 윤석열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김종인 또 할 말 없다니까, 할 말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선대위에 들어가서 대선 승리의 영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자, 이대로 선대위에 들어가면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선대위에 안 들어간다, 나 윤석열 안 돕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지금에 와서 김종인이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게 자명하니까 계속해서 모호한 화법으로 윤석열을 쪼아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김종인의 목리가 계속된다면 관계를 끊고 김종인을 제외한 채 선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김종인을 제외한 채 선대위를 우선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김종인은 윤석열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윤석열에 대한 비난을 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한편으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김종인이야말로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그동안 늘 승리하는 편에 서왔던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할 것 같으면 참여조차 하지 않는 거죠. 참 야비한 정치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숙명, 그 숙명을 말하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나선 후보를 돕지 않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김종인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두지휘해야지만, 내가 승리를 만들어야지만, 또 그렇게 얻은 결과가 온전히 나의 영광이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오만하고 또 거만하고 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리려면 김종인은 당선이 되지 않을 만한 인물이나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과연 그런 실력자였던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종인은 승리를 하는 사람 편에 주로 서왔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을 한 것도 지역구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정당의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5번이나 단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표를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자, 이 사람의 결정적 한계는 현장에서 굴러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반드시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륜과 중앙정치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없다면 어디선가 대선을 치르는 와중에 하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을 김종인이 과연 해왔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김종인은 그럴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조차 회피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김종인이 부리는 혹이나 몽리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김종인은 김병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따르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그때 가서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면 난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해댈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병준을 기용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김종인에게 오히려 그 카드를 받으라 이렇게 바통을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김종인이 총괄선대위를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김종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를 어쩌죠? 김종인은 이제 합류한다고 해도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 지휘자를 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세워놓은 대선 전략에 만약 김종인이 상수였다면 일정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완벽한 정당은 아니죠. 그리고 준비가 철저한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등판에 맞춰서 나름 전략을 수립할 정도의 정당은 됩니다.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김한길의 등장 같은 요소는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조금 더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한길이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지만 안철수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김종인과는 다른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이 창당 전문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안철수가 대표를 맡는 국민의당도 김한길과 안철수가 함께 창당한 정당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 김한길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역할을 김한길이 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정당으로의 창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요즘 실수를 많이 하죠. 윤석열 후보 돌잔치 사진에 오른 돈을 보고 일본 돈이다, 엔화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나. 검사가 바로 대통령 안 된다는 게 김종인의 본심이다, 이런 경강부회까지 이런 수준으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을 어떻게 이끄는지 글쎄요,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민주당 쪽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3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KBS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실효를 거둔 것 같진 않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보다 문재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 낮다, 이런 결과가 보도가 됐는데요. 자, 어찌 보면 이재명을 위한 여론조사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선 긋기가 어려웠던 건 그동안 이재명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데, 자, 이런 부분을 털어내고 문재인 정권과 선을 그으라,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눈길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오늘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전 목사의 주장은 비판일 뿐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예훼손을 거는 그런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언제나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무죄였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